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요? 오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 앞 발레 파킹 구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하얀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주차해 드릴게요. 25살의 발레 파킹 직원 이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식당 사장님이랑도 아는 사이니까 앞으로 잘해요. 오세나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오세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꿈이 있었죠. 바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 후계자 강하늘을 만난 것이었죠. 모든 것은 6개월 전 한 경영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이런 자리에 자주 나오게 되네요. 세미나 휴식 시간, 오세나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던 강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30살의 강하늘은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평생을 경영 공부와 회사 업무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그는 연애 경험이 전무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늘입니다. 혹시 재벌가 후계자시죠?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알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지 않으세요? 오세나의 말에 강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벌가 2세라는 타이틀 때문에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오세나가 미리 준비해온 각본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강하늘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성격, 취향, 가족관계까지 샅샅이 파악했죠. 특히 그가 연애 경험이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 2세라는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가족사부터 교육 배경, 심지어 말투까지 완벽하게 연습했죠. 우리 같은 처지끼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세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공감 어린 표정에 강하늘은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전시회에서, 때로는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만 걸어와서 정말 답답했어요. 맞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가문의 책임감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강하늘은 오세나와 대화할 때마다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나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늘 씨 앞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오세나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때로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때로는 깊이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강하늘이 원하는 이상형의 모든 면을 갖춘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강하늘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오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드디어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강하늘의 어머니 장미연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오세나는 장미연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 두었습니다. 국내 굴지 재벌가의 창업주 딸이자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인물. 검소하고 인품이 깊다고 알려져 있지만 며느리를 고르는 눈은 매우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었죠. 어머니께 잘 보여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오세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명품 의상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신발, 가방까지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마쳤죠. 심지어 헤어와 메이크업도 유명 샵에서 받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을 거야. 그녀는 만족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재벌가 며느리감처럼 보였거든요. 식당 예약도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했습니다. 장미연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죠. 오세나는 완벽한 시나리오까지 짜놓았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진짜 상류층이 가진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세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오세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늘이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셔서 예의범절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완벽한 대답들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날 상대방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장미연은 자택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58살의 그녀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평소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하늘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면서 장미연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기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벌가 딸이라고 했는데 왜 그 집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을까? 장미연은 국내 재벌가들과 오랜 인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웬만한 집안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오세나의 집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집안일까? 하지만 의심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여성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 장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입었던 단순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녀는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먼저 가서 관찰해보자. 아들이 오기 전까지만. 장미연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관찰한 다음 적당한 시점에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죠. 권위적인 만남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늘이가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미리 가서 상황을 봐야겠어. 장미연은 집을 나서며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매니저님, 저 장미연이에요.
오늘 예약한 테이블 말인데요. 아, 사모님. 네, 3시 테이블이죠? 네,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청소 도구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우 매니저는 장미연의 독특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이런 장난스러운 부탁을 하곤 했죠. 네,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건데 너무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장미연은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흥미진진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한편 오세나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정갈한 조경이 인상적인 곳이었죠. 역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래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오자 오세나는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조심해서 주차해 주세요. 긁히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앞쪽에 주차해 주세요. 나중에 빼기 편하게요. 죄송하지만 앞쪽은 이미 다른 차들이. 그럼 다른 차 좀 옮겨주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이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차를 함부로 옮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어떡해요? 손님이 부탁하는 건데. 이 식당 사장님이랑도 아는 사이예요. 오세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최대한 좋은 자리에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는 사과하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세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요즘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죠. 어서 오세요. 오세나 님이시죠? 윤지우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해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오세나는 매니저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품격 있어 보였죠. 역시 이런 곳에 와야 내 품격도 드러나는 거야. 그녀는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오세나는 메뉴를 펼쳐보았습니다. 가격을 보니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오늘만큼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따 시어머니 오시면 서빙 제대로 해주세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윤지우 매니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장미연을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오히려 직원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배려 깊은 손님 중 한 명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뒤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났죠. 바로 장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세나를 힐끗 바라보며 근처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관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미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오세나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의 그녀는 완전히 식당 직원처럼 보였죠. 오세나는 장미연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 직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미연은 천천히 주변 테이블을 정리하며 오세나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역시 하늘이 눈이 높긴 하구나. 외모는 정말 예쁘네. 하지만 장미연은 외모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죠. 오세나는 핸드폰을 꺼내 거울 모드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완벽해. 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만족하실 거야.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물 브랜드가 뭐예요? 저희는 프리미엄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고급 레스토랑이네요. 평소에 마시던 물과는 확실히 다르군요. 오세나는 일부러 고급스러운 척하는 말투를 썼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게 느껴졌죠. 진짜 상류층이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싶었습니다. 조금 어색하네. 긴장해서 그런 건가? 장미연은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주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젊은 웨이터가 그쪽으로 바쁘게 달려갔죠. 오세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직원들 참 바쁘게 돌아다니네. 좀 더 여유 있게 일하면 안 되나? 장미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오세나는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아직 강하늘도 장미연도 나타나지 않았죠. 하늘이는 언제 오려나? 시어머니는 또 언제 오시고?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완벽한 첫인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장미연은 오세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긴장했구나. 첫 만남이니까 당연하지. 그때 오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하늘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니가 조금 늦으신데 나도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오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 생겼네. 그녀는 핸드백에서 향수를 꺼내 살짝 뿌렸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이 퍼져나갔죠. 장미연도 그 향을 맡았습니다. 좋은 향수를 쓰네. 취향도 괜찮고. 하지만 다음 순간 오세나의 행동이 장미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웨이터가 다른 테이블에서 실수로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아, 정말 시끄럽네. 고급 레스토랑이라면서 직원 교육은 제대로 안 시키나 봐요. 오세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서 주변 테이블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장미연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작은 실수에 대해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건 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장해서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세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며 품평했습니다. 저 테이블 세팅은 좀 엉성하네. 나중에 시어머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쪽 손님들 옷차림은 별로네. 이런 곳에 오려면 좀 더 격식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 좀 더 우아한 클래식으로 바꾸면 좋을 텐데. 하나하나가 모두 불평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너무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나? 그때 오세나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테이블 좀 다시 닦아주세요. 뭔가 끈적한 것 같아서요. 웨이터는 당황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었거든요. 아, 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잔도 다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좀 흐린 것 같아요. 장미연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멀쩡한 테이블과 물잔에 대해 굳이 그런 지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직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오세나는 웨이터가 다시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말해야 움직이네. 그 말을 들은 장미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직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데. 하늘이가 이런 면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장미연은 청소를 하는 척하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우려스러운 점들이 더 많이 보였죠. 오세나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거만하게,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대했죠. 진짜 재벌가에서 자란 아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텐데. 장미연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곧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세나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이미 10분이 지났거든요. 왜 이렇게 늦으시지? 첫 만남인데.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다리를 떨며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데 정작 주인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답답했죠. 장미연은 오세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며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세나의 본 모습이 더욱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참을성이 별로 없구나. 조금만 기다려도 되는 건데.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들이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려고 했죠. 쉿,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조용한 곳이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마 배가 고프거나 졸린 것 같았죠. 오세나는 그 소리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왜 이런 곳에 애를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부모들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다른 손님들 생각은 안 하나? 장미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냉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었죠. 그때 아이 부모가 오세나 쪽을 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조용해질 거예요. 하지만 오세나는 못 본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평을 계속했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아이들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잖아. 장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세나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어? 하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는 아니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죠. 다행히 아이는 곧 울음을 그쳤습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달래서 조용해진 것이었죠. 오세나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말하니까 조용해지네. 장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진 것은 오세나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의 노력 덕분이었는데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웨이터가 다시 오세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이요. 사람들이 늦고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기다리시겠어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예약했는데 시간 제한이라도 있나요? 오세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하며 사과했죠.
아,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것 뿐이에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손님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웨이터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장미연은 그 장면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웨이터는 단지 친절하게 확인하려던 것 뿐인데 오세나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었거든요. 저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오세나는 웨이터가 떠나고 나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정말 건방져. 손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면 이 식당 망하는 거 아냐? 나중에 매니저한테 따로 얘기해야겠어. 장미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량한 직원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오세나는 핸드폰을 꺼내 강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 와요?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교통이 막혀서 조금 더 늦을 것 같아. 어머니도 늦으신다고 하시네. 오세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장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늘이한테도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흐를수록 오세나의 참을성은 바닥이 났습니다. 다리를 계속 떨고 시계를 자주 보고 한숨을 푹푹 쉬었죠.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그때 테이블 위에 물잔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세나는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저기요. 그녀가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 물잔 좀 제대로 놓아주세요. 비뚤어져 있잖아요. 웨이터는 물잔을 보더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거의 똑바로 놓여 있었거든요. 아, 네.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뭔가 지저분해 보여요. 이번에는 장미연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완벽하게 깨끗했거든요. 괜히 직원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너무해. 직원들을 뭘로 보는 거야? 장미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오세나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이었죠. 장미연은 걸레를 들고 오세나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오세나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정말 답답해.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장미연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장미연은 오세나 테이블 옆에 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으면서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네. 하지만 그 생각은 동정이나 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장미연은 테이블을 닦으면서 오세나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이때 오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 수진아. 오세나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레스토랑에서는 대화 내용이 다 들릴 수밖에 없었죠. 응, 지금 그 만남 중이야. 재벌가 시어머니 만나는 거 말이야. 아직 안 오셨어. 좀 늦으시나 봐.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홀딱 넘어갈 거야. 장미연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심으로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명품으로 완전 무장했어. 이 옷만 해도 몇백만 원짜리야. 식당도 최고급으로 잡았고 완벽한 연기 준비도 끝났어. 연기라고? 장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말이었거든요. 걱정 마. 연애 경험도 없는 순진한 남자잖아. 어머니만 통과하면 끝이야. 오세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장미연에게는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순진한 남자? 설마 우리 하늘이를 말하는 건가? 장미연의 마음이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결혼만 성공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 순간 장미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세나가 진심으로 강하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단지 재벌가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 완벽하게 속였어. 재벌가 딸인 척하는 것도 성공했고, 가족사부터 교육 배경까지 다 거짓말로 꾸며냈는데 전혀 의심 안 해. 장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재벌가 딸도 아니고 모든 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어머니만 넘기면 정말 끝이야.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자. 오세나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넘겨야 할 그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미연은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니요. 하늘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오세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완벽해. 이제 정말 연기 시작이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미연은 분노를 참으며 계속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아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때 오세나가 다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어디예요? 저쪽 끝에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오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죠. 그녀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장미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알려주면 하늘이가 상처받을 것 같았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장미연은 결심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기로 했죠. 오세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더욱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죠. 이제 정말 준비 끝. 어떤 시어머니가 와도 문제없어.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미연은 걸레를 꽉 쥐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세나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드러낼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바로 장미연 자신이 만들어낼 기회로 말이죠. 장미연은 걸레를 물에 적시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세나의 진짜 본성을 확인해 볼 시간이었죠.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 테니까요. 오세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정말 언제 오시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첫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장미연은 물기가 가득한 걸레를 들고
오세나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했죠. 실수한 척 해야지. 그래야 진짜 반응을 볼 수 있을 거야. 장미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오세나가 앉은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실수가 일어난 것이었죠. 걸레에서 물이 튀면서 오세나의 하얀 블라우스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 장미연은 깜짝 놀라며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하려던 것인데 진짜로 실수가 일어나 버린 것이었죠. 오세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 블라우스에 물얼룩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오세나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장미연은 당황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정말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거든요. 죄송하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오세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옷을 사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장미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세나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죠. 새 옷을 사준다고요? 당신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옷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미연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다고? 어디서 천한 청소부 따위가 이런 명품 옷을 건드려요. 오세나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청소일로 평생 벌어봤자 구경도 못할 옷이야. 장미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그것도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다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장미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세나는 멈추지 않았죠. 보상이라고?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보상을 해줘요? 에이, 기분 더러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세나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통을 집어든 것이었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는 그 물을 장미연의 머리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장미연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죠. 장미연은 젖은 머리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이었죠.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진짜 모습이었어. 오세나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소리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일해요. 함부로 손님한테 피해주지 말고. 장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강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젖은 머리로 서 있는 장미연과 환한 표정의 오세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강하늘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세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었죠. 하늘아, 왜 이렇게 늦었어? 오세나는 강하늘을 보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 청소부가 내 옷을 망가뜨렸어. 정말 화가 나 죽겠어. 강하늘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장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무례한지 알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오세나는 계속해서 장미연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강하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죠. 세나 씨.
강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분은 우리 어머니셔. 그 말이 떨어지자 오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장미연을 다시 봤습니다. 젖은 머리로 조용히 서 있는 중년 여성을 말이죠. 바로 자신이 물을 부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어? 오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장미연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세나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죠. 레스토랑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세나는 입을 벌린 채 장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그 사람이 미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장미연은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장미연입니다. 하늘이 어머니죠.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세나는 급하게 장미연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장미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몰라서요? 청소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오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요? 장미연의 목소리에 실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옷이라고 하셨잖아요. 천한 청소부 따위라고도 하셨고요. 오세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강하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세나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하늘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장미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야. 오세나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긴장하면 사람을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장미연의 반박에 오세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지우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겠어요? 수건을 가져다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윤 매니저님. 장미연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직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오세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장미연이 직원들과 얼마나 친근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세나는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죠.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오세나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거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 갑질하고 웨이터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는 아이를 비난하고 그리고 청소 직원이라고 해서 물까지 부으셨잖아요. 오세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미연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건가요? 네, 청소부로 변장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오세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거든요. 강하늘도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나 씨,
정말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늘아, 나는. 오세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장미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다 들었어요. 연기라고 하셨죠? 재벌가 딸인 척 거짓말한 것도요. 오세나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까지 들켜버린 것이었죠. 재벌가 딸도 아니고 하늘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접근한 거죠. 장미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오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강하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하늘아, 나는 정말. 대답해 주세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세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하늘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 첫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나 씨, 이제 그만 가주세요. 강하늘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화내거나 따지지 않았죠. 오세나는 핸드백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모든 꿈과 계획이 무너진 채로 말이죠. 레스토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연과 강하늘만이 남았죠.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강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너도 속은 거잖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장미연은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이런 일을 겪어봐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야. 그 말에 강하늘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세나가 사라진 후 강하늘은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죠. 인생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니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강하늘은 집에서 장미연과 차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장미연은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믿었어요. 의심할 줄도 몰랐고, 의심하며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니?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야. 장미연의 따뜻한 위로에 강하늘은 조금씩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변장한 거였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보고 싶었거든. 장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어색한 점들이 있더라고. 진짜 상류층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 말이야. 어떤 행동들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말투, 사소한 것들에 대한 반응. 모든 게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았어.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오세나에게서 어색한 점들이 있긴 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인성이었어.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앞으로는 저도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봐야겠어요. 그래, 외모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하늘은
회사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활동이었죠. 하늘 씨, 이쪽 책들 좀 도와주세요. 동료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강하늘은 책더미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한 여성이 열심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28살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에요.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소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실한 미소였죠. 자주 오세요? 네,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책 읽어주고 도서 정리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둘은 함께 책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영은 오세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책 좋아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해요. 소영이 동화책 한 권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 처지의 친구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예요. 외모나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강하늘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영의 가치관이 느껴지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만 중시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었죠. 소영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다루시는 거네요.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 강하늘은 소영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보람 있는 시간이었죠. 저도요. 하늘 씨 덕분에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소영의 미소는 여전히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어 보였죠.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 하실 거예요? 네, 물론이죠. 하늘 씨도 또 오실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요. 강하늘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날 저녁 강하늘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장미연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진솔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강하늘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분과 또 만날 계획이 있어? 다음 주에도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때 또 뵐 것 같아요. 좋구나. 이번에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아가거라. 장미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한편 그날 밤 소영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 어떤 분인데? 진짜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 정말 잘해주시더라. 나이는 어떻게 돼? 30살 정도? 외모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마음씨가 정말 좋아 보여.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인품에 끌렸다는 것이 느껴졌죠. 며칠 후 장미연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하늘이 소영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억지스럽거나 어색한 점이 전혀 없어 보였죠. 저런 게 진짜 인연이구나. 장미연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강하늘은 어머니에게 소영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영 씨를 한번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좋아. 이번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만나뵈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네. 장미연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이나 시험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소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인연은 꾸며내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세나와의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죠. 진짜 사랑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소영은 강하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하늘 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서 와요, 소영 씨. 우리 하늘이가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가식이나 긴장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소영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아름다워요. 장미연은 소영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 장미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따뜻한 관계였거든요. 몇 개월이 지난 후 강하늘과 소영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바탕을 둔 결정이었죠. 결혼식 날 장미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었구나.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장미연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꾸며낸 관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난 인연은 오래도록 아름답게 이어진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세나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지. 외부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희망찬 멜로디였죠. 강하늘과 소영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고 장미연은 그런 두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